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5번은 상대값 잡아서 푸시면 바로 풀 수가 있는데 A에서 운동 에너지를 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B에서는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 에너지 4K라고 둘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 값이 같다고 등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를 넘겨보시면은 U는 3K라는 관계식이 하나 뽑아져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B에서 C로 올라갈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그냥 4K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이 라지 H를 스몰 H꼴로 표현하는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U꼴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K는 3분의 U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3분의 U라고 바꾸실 수가 있고, 그럼 이거의 개수를 맞춰서 이 라지 H는 3분의 4 스몰 H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희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위치에 정지 상태로 있다가 출발해서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mgh를 들고 있다가 그거를 전부 다 뭘로 치환한 거예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 풀어볼게요.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영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아니죠. 내려오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감소해요. 그 다음에 니은 빗면에 내려오는 동안 영희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V랑 루트 EGH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이 MGH를 전부 다 2분의 1 MV제곱꼴로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등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에. 그럼 M끼리 지워지고 E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은 V는 루트 EGH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은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이 관계식 쓸 때 M을 지워버렸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기 0이가 아니라 더 무거운 애가 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속력은 V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는 관계에서 V는 오로지 중력과 속도랑 높이의 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거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두 가지 그래프를 준 건데요. 문제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 처음엔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이에요. 근데 내가 낙하를 하게 되면 점점점 포텐셜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서는 어때요? 중간 낙하를 내가 중간 절반만큼 한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절반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절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왼쪽하고 살짝 다르잖아요. 그림이. 얘는 여기가 중간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정지한 상태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내가 시간을 절반으로 쪼개면 1대3 비율로 이렇게 낙하를 할 거예요. 비율 관계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이 2분의 t, 여기서 걸린 시간이 2분의 t라는 건데 그럼 내가 절반의 시간이 소요가 됐을 때는 높이가 절반보다는 높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반의 시간이 소요됐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절반의 시간인 2분의 t보다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이 같아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철수부터.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맞죠? 니은 0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가 아니라 2분의 t보다 오래 걸리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철수랑 0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샘물에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그냥 바로 봐보죠. 기억. 가에서 물체가 받은 일은 30줄이다. 30N으로 1m 움직였기 때문에 30줄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줄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의 증감을 판단할 때는 합력이 한 일을 봐주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중력이 20만큼 작용하고 외력이 30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은 위쪽 방향으로 10N이에요. 따라서 합력이 해준 일은 10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외력이 해준 일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외력이 30이고 여기도 외력이 30이고 이동거리도 1m, 1m로 같기 때문에 외력이 해준 일인, 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게 놀이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쭉 읽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바닥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0입니다.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처음에 정지해 있죠. 그리고 높이도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F라는 외부의 힘을 개입해서 얘를 P까지 끌어올려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올라가려는 속도가 존재하겠죠? 이미 쫙 끌어줬으니까. 그럼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거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외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외력인 F에다가 높이 H,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FH만큼 늘어났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속력 가지고 있고 높이도 H만큼 올라가 있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쪼개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얼마씩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 비율로 쪼개져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F라는 힘을 제거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제 중력만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속을 팡팡팡팡 받는 거예요. 그럼 점점 느려지다가 언젠가 멈추겠죠. 그게 바로 Q라는 겁니다. 그 지점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이 P부터 Q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만 받았잖아요. 외부의 개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똑같이 F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P점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는 이 FH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분산이 됐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꼭대기까지 가서 정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몰빵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로 몰빵됐다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높이가 3h이기 때문에 얘 질량을 m이라고 둔다면 3mgh가 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끼리 지워주시면요, f가 얼마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f는 3mg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다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일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봐보세요. Q에서 포텐셜 에너지 이거죠. 3mgh. 그리고 F가 한 일은 얼마였죠? FH였죠. 그럼 얘랑 같다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의 3배이다. F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의 3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정량적으로 H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편해요. 자, 속도시간 그래프고요. 속도시간. 지금 처음에 정지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처음에는 내가 위쪽으로 3mg 받고 있고 아래로 mg 중력 받고 있잖아요. 그쵸? 아래쪽으로 mg 그리고 위쪽으로 3mg. 그러면 합력은 이쪽 방향으로 2mg거든요. 위 방향으로. 그럼 가속도는 2g예요. 2g. 그쵸?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2g라고요. 2g. 그럼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부터는 중력만 받아가지고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 받을 때 가속도는 g잖아요. 그쵸? 그렇게 더 완만하게 쭉 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총 몇 초가 걸렸다고? 총 3초가 걸렸다고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이게 가속도가 2대1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죠?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가 2대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1초, 2초, 3초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가 20인 거죠? 그럼 내가 1초 동안에 속력이 20만큼 증가했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h라는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 계산해 보시면은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8m가 아니라 h는 10m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이 아니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학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놀이기구가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충격량 관점에서 푸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좀 잘 파악을 해봅시다. 내가 처음에 정지했던 이 기구를 3mg만큼의 힘을 줘서 t초 동안 줬대요.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t부터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는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점점 다시 아래쪽으로 빨라질 때 4t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4t부터는 위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F가 작용해서 천천히 감소하다가 여기서 딱 속력이 0이 된다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포인트는요, 처음과 끝이에요. 내가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3mg 준 적도 있고 뭐 F를 준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지금 여기서 속력이 0이었죠. 다시 돌아올 때도 속력이 결국에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0이죠. 그럼 나중 돌아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도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점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에서 3mg로 위로 들어주고 있고 아래로는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 가속도는 얼마예요? 위쪽 방향으로 2g가 처음 가속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t초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돼요? 2gt가 되겠죠. 이제 이동거리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동거리. 그럼 여기 이동거리는 얼만큼이 되냐면 평균 속력. 여기서는 정지했고 여기서는 2gt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gt고 그걸로 t초를 갔기 때문에 gt 제곱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언제 멈추냐면 내가 지금 현재 속력이 2gt고 아래쪽으로 중력은 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g만큼 받잖아요. 그럼 그 중력 가속도로 2t 동안, 즉 2t 동안 받으면, 그러니까 t부터 3t까지가 2t잖아요. 그럼 2t 동안 받으면 이때 여기서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요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때도 평균 속력은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니까 gt가 되겠죠. 그걸로 2t초를 달린 거기 때문에 2gt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정지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4t까지 떨어지죠. 이때는 2분의 1 gt 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간은 내가 전체가 3gt니까 여기는 2분의 5g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얘를 h로 잡아볼게요. 얘는 뭐가 되고 5h가 되고 얘는 4h가 되고 그리고 얘는 2h가 되겠죠?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외력이 한 일을 판단하면 되거든요. 외력이 한 일이나 아니면 그쵸, 외력이 한 일. 그럼 봐볼게요. 처음에는 위쪽 방향으로 외력을 얼만큼 주고 있냐면 위쪽 방향으로 3mg만큼 주고 있죠. 3mg 외력. 그걸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2h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6mgh만큼 증가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자,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F를 줘서 이만큼을 내려온 거죠. OH만큼을. 그러면 마이너스 OHF 라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H끼리 지워주시고 5를 넘겨버리시면요. F가 얼마가 나와요? F는 5분의 6mg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이 충격량 관점으로 이용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처음 속력 0이고 나중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델타 P가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다 계산을 해볼 건데요. 봐볼까요? 처음에 우선은 내가 위쪽 방향으로 3mg라는 힘을 줬죠. 그걸로 몇 t 동안 준 거예요? t초 동안 준 거예요. 얘는 거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엮어서 쓰셔야 돼요. 시간하고. 그럼 내가 위쪽 방향으로 이 3mg를 t초 동안 줬다고. 그러면 플러스 3mgt. 그쵸? 그 다음에 중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몇 t 동안? 총 이렇게 쭉 돌아오는 동안인데 그 몇 t인지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4t고요. 이때 속력은 얼마냐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gt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속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력은 2분의 1 GT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로 몇 초를 가야 돼요? 여기서 5T초만큼 더 가야겠죠. 따라서 여기 바닥에 닿는 순간에 이때 시간은 9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중력을 얼만큼 받은 거예요? 몇 초 동안? 중력은 내가 운동을 내내 하는 동안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mg라는 거를 몇 t? 9t 동안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생각하지 않은 게 f죠. 그럼 f는 몇 t 동안 받아요? 4t부터 9t까지니까 f는 5t 동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5ft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플러스 5ft에서 마이너스 6mg를 빼주면 그게 바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6mgt를 빼주면.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f는 얼마가 돼요? 5분의 6mg가 된다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랑 운동량, 충격량을 엮어서 낸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7m/s로 움직이던 A가 B랑 충돌한 후에 어떻게 됐대요? 0.2m까지 최고점에 올라서 정지했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V이다. 그럼 이걸 찾는 거잖아요. 우선은 먼저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B랑 충돌 후에 A는 속력을 얼만큼 갖고 있었겠죠? 운동 에너지를. 근데 그게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치환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mgh를 쓰시면 되니까 mgh를 다 곱해보시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2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바닥면에 튕겨난 A의 운동 에너지이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됐다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은 1이니까 넘겨보시면은 속력은 2가 돼요. 2. 그러니까 얘는 2m/s로 충돌해서 튕겨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1kg짜리인 A의 속력이 9만큼 바뀌었으니까 3kg짜리인 B의 속력은 얼만큼 바뀌면 돼요? 1kg가 9만큼 바뀌었으니까 3kg는 3만큼만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운동량, 충격량과 역학적 에너지를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푸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봐보죠. 내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뭐라고 잡을까요? 포텐셜 에너지 그냥 EU라고 잡겠습니다. 높이가 H이고 질량이 EM이기 때문에 EU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때는 8U가 되겠죠. 8U. 근데 얘가 전부 다 뭘로 치환돼? 운동 에너지로 치환될 거고, 여기도 운동 에너지로 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지에 있는 B를 빵 하고 쳤는데 그때 A의 속력이 V가 되고 여기서는 A의 속력이 EV가 됐대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충돌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운동량, 충격량,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운동 에너지라는 친구를 포텐셜로 표현을 해야, 포텐셜이래. 그 운동량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관계식 배웠었죠.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꼴로 표현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럼 운동량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넘기신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EMEK에다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될 텐데, 그럼 봐보세요. 내가 얘를 가지고서 여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얘가 운동 에너지가 돼도 얘도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럼 이때 들고 있는 A의 운동량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처음 가에서 A의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루트 써주시고 2에다가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이 EM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EU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시면은 2 루트 EMU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에서 PA는 여기는 지금 질량은 그대로인데 저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4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4배가 증가했다는 거는 얘가 4배가 증가하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갈 땐 2배가 되니까 얘는 4 루트 EMU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처음 들고 있는 A의 운동량은 나에서가 가의 2배예요. 그쵸? 근데 충돌 후에 보시면 충돌 후에 얘 V고 얘가 2V죠. 그럼 A도 이미 운동량이 이쪽이 2배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운동량의 합과 여기서 운동량의 합이 몇 배가 돼야 돼요? 처음 운동량대로 1대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의 속력도 나에서가 가의 2배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운동량 더했을 때랑 이렇게 운동량 곱해서 더했을 때 이쪽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충돌 후 B의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한대요.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4E가 되겠죠. 4E. 그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나에서.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B는 정지해 있었잖아요. B의 나중 운동량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B는요. 여기서 B는요. 에너지가 4E죠. 그리고 질량이 M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운동량이 궁금한 거라고. B의 나중 운동량. 자, 그럼 넘겨보시면은 8mE는 PB 제곱이 되므로 루트 씌워보시면은 2 루트 2mE가 됩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처럼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냥 되게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쉬워요. 봐볼게요.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증가량과 감소량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걸 더한 값이 바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같다고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포텐셜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쵸?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보세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전체를 내가 묶어서 봤을 때는 얘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전체는. 그쵸? 근데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요, 보존돼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지만 전체는 보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좀 정량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는 증가량 감소량으로 푸시면 되는데,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지금 이렇게 같다고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 조건에 뭐라 나와 있죠?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래요. 그럼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 4배라고. 그럼 포텐셜을 내가 2라고 둔다면요, 이 운동 에너지는 4E가 된다는 거죠. 아, 반대지. 여기가 2라면 여기가 4E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식을 성립하기 위해서 A의 운동 에너지는 3E가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 비례로 쪼개진다고 제가 샘물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지 M은요, 2M이 아니라 3M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이 B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직접 써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MGH가 나옵니다. MGH. 질량이 M짜리가 H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4분의 1 MGH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B의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자, 다 넘겨보시면 되죠. 그러면 G분의 2V 제곱이
H가 되니까 니은은 맞다고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3mg라는 외부의 힘을 당겨서 여기서 정지해 있던 A를 쭉 끌어온 거죠. 얼만큼? Q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실에 딱 놨대요. 여기서 속력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딱 실에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B의 중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다가 R점까지 와서 다시 속력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그 24학년도 5월 모의고사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주제가 출제가 됐는데 0, V, 0 구조라고 하거든요. 좀 자주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속력이 0에서 출발했다가 V가 됐다가 0으로 다시 바뀌었죠. 이때는 여기서의 가속도랑 여기서의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해석법은요,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번 공식,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비가 잘 보여요. 왜냐면 이 높이가 어때? 이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의 비를 알고 있으면요. 얘랑 얘 가속도 비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비를 알고 있다면 이 넓이를 구해서 이동거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잘 보인다고? 가속도를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고 넓이를 통해서 거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은 쉬운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3번 공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3번 공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여기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다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과 이렇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와요. 절대값이. 그쵸? 요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그렇기 때문에 이 EAS를 구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AB랑 SB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뭐죠?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비보존력이 해준 일이에요. 즉 외력, 장력이 해준 일이라고. 그럼 사실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B의 장력을 구하시고 여기서의 이동거리비랑 여기서의 이동거리비를 캐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한번 써볼까요? E1, E2 요거 구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 당기고 있을 때 3mg로 당기고 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 mg 작용하고 이쪽으로 3mg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힘은 2mg가 됩니다. 전체 힘은 2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요? 2m이 되죠? 그럼 얼마가 돼?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g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g니까 mg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때 실이 당겨주는 힘이 2mg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는 2mg라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PQ라는 만큼의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일단 가속도가 g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가속도가 g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V라는 속력을 찍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부터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mg만 작용해요. 아래쪽으로 mg. 그럼 전체 질량이 2m이고 전체 힘은 mg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g가 나와요. 그럼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mg겠죠? 그럼 장력은 얼마가 돼? 장력은 2분의 1mg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됐다는 건요.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 거리비가 1대2라는 의미이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 즉 이동거리도 1대2가 됩니다. 1대2. 그러면 여기다가는 몇을 곱해주시고 뭐 2h를 곱해주시고 여기다가는 h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잘 해보시면요. 답이 2분의 1이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0v0 구조를 보시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거나 아니면 3번 공식을 그려서 푸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3번 공식은 굳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거를 모든 힘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보시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이다라는 조건이 써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이 해준 일을 얘기하는 거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합력이 해준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동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사실상 중력은 합력의 10배라는 거예요. 자, 중력 한번 구해볼까요? 중력은 EmG죠. 근데 얘가 합력의 10배래. 그럼 합력은 얼마라는 거예요? 5분의 1mg라는 거야. 합력은 아래 방향으로 5분의 1mg라고요. 근데 얘가 합력인데 질량이 2m이네요. 구하는 건 가속도네. 그럼 이 합력을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10분의 1g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 바로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괜히 역학적 에너지를 막 다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의 포장지를 쓰고 있는 거 벗겨봤더니 결국에는 뉴턴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비율 관계를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조건 한번 봐볼까요? C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래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한번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요. C에서는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의 3배래. 그럼 여기가 3, 2, 2. 그럼 이 꼭대기에서는 어때요? 이 꼭대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4, 2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빵이 되겠죠. 왜냐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바닥에서는 어때요? 바닥에서는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4,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비율이 어때요? 이렇게 쪼갰을 때 1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여기다가 공을 그대로 정지한 상태로 놓게 되면은 얘가 1대 3이라는 거는 여기도 1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동한 시간과 여기 이동한 시간이 같아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러면 봐봅시다. 내가 처음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대칭성에 의해서 역으로 가는 과정도 성립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죠. 그럼 이렇게 가는 시간과 이렇게 가는 시간도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게 지금 이 문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전체 걸린 시간이 3초라고 했고 비율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 시간이 다 똑같은 걸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1초 걸린 거고 여기서 1초 걸린 거고 다시 돌아올 때 1초가 걸린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10m/s로 쏴서 2초 만에 정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가속도는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선 10m/s니까 여기선 얼마가 돼? 속력이? 여기서는 5m/s가 되고 올라가서 정지한 거고 다시 내려가서 5m/s가 되겠죠. 그럼 기억 맞는 거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A랑 C 사이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봐볼까요? 여기서 10m/s고 여기 올라갈 때 5m/s였잖아요. 그럼 평균 속력은 7.5m/s죠? 그걸로 1초를 갔기 때문에 이 거리는 7.5m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골고루 좀 다 봤습니다. 골고루. 그냥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그 역학적 에너지로만 풀리는 문제도 봤고 그리고 포장지를 뜯었더니 뉴턴인 문제들도 봤고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가미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봤고 좀 골고루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 정도 난이도랑 비슷하게 쭉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굉장히 분량도 많고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습을 하시면서 모르는 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아무튼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